안녕하십니까. 스톡과 스토리 그리고 수다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김기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만큼 시장 역시 오늘 우울한 하루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10년마다 한 번씩 시장에 큰 위기가 왔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그때도 참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 이후에 892포인트까지 급락했던 시장이 14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는 급반등을 했습니다. 안도 랠리였다는 거죠. 모든 섹터가 모든 종목이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4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로 올라갈 때에는 소수 정예,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와 종목, 차화정이 주도를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2020년 3월 19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141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410포인트 저점을 찍고 올라온 2020년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죠? 급락한 이후에 시장이 급반등한 이유는 안도의 랠리였기 때문에 도그나 카우나 다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편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3000포인트 올해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찍고 나서는 소수 정예, 슬림화하고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그 속에서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와 종목만 올라가고 경기 민감 섹터나 또 이 시장의 주도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종목 부분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죠? 2020년은 누구나 편안한 시장이었다면 2021년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과 노력이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9월 아직 하루가 남아있지만 코스피 기준 5% 떨어졌죠. 그죠? 9월 달은 쉬어가는 시장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들어가기 이전에 노란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8 거기에 김기수 문자 전송을 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9월 15일 날 바로 이 시간에 추석 이 시즌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면서 음악이 느려지는데 계속 춤을 출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미국 시장 9월 달 다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9월 증시 향방 변수 점검에서 경기 모멘텀이 다소 부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책 노이즈가 변수가 있다. 미국의 디폴트 우려, 인프라 투자 법안, 그리고 연준 의장 지명. 이 세 가지 노이즈가 무사하게 넘어가야 좋은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여러분들 시장을 속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9월 1일 날 이 우려 그리고 미국 시장의 9월 흐름은 다소 부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어제 금리 부분에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 2.88%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한 부분, 이 부분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산 조정안과 그리고 미 부채 한도 협상 이 부분과 관련된 불협화음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융 섹터나 전반적인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인 부분이다라고 보시고 이미 이러한 위험 요인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황. 그죠? 9월 1일 날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테이퍼링 텐트럼 버냉키 긴축 발착 때 미국 시장이 4, 5% 약세를 보였었다. 그럼에도 그렇게 2013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3,000포인트였던 나스닥이 14,500포인트 이상 올라온 지수를 보게 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도 그죠? 중장기적 흐름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고점 대비 10% 전후 주가 조정 이 국면은 실적 전망이 훼손이 아니라면 단기에 그치는 부분 뭐예요? 이 디폴트 우려나 그리고 미 국채 금리의 상승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 가운데에 추석 연휴가 시작하면서 헝다그룹 이야기가 시장에 또 일정 정도 영향을 줬죠. 요건 복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진핑 3기 정책 카드는 공동 부유입니다. 이렇게 요란하게 말씀을 드린 시진핑의 주석의 이 정책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 위주에서 분배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중국의 불평등은 우리가 지니게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0.4를 넘었으면 상당하게 빈부격차나 이런 계층 간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하고 0.5를 넘어가게 되면 사회적 폭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 기준으로는 2016년입니다. 5년 전 자료인데 그 당시 0.385였으니까 지금은 0.4가 넘어서 0.5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담 요인을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일정 정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잘 보시면 중국의 출산율 급락이죠. 그죠? 출산율 급락 그리고 중국의 청년 실업률 16세에서 24세까지가 15.4%. 여러분들 우리 실업률도 높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우리의 더블입니다. 더블. 그러니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고 중국 도시가계의 소비 성향 역시 농촌과 도시를 보게 되면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중국이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그죠? 그래서 이 파이낸셜 IPO 중단했고 그리고 디디 출신 앱스토어 퇴출했고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 핀테크서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해외 상장하지 못하게 하고 교육과 게임, 사교육 국유화하고 또 의료 부동산으로 앞으로 더 규제가 진행되는 과정 이 전부 다 그리고 그 속에서 대기업들로부터 기부라는 명분으로 돈을 착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인민들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규제 내용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그죠? 성장 위주의 산업 부분을 분배 위주의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형태. 왜 이렇게 요란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중국의 성장을 고성장하지 않는 흐름이라면 그죠? 우리 수출 기업들 부분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으로 각자 30%대씩 나눠서 수출 지역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 부분이 분배 정책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경기 민감 섹터에게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헝다그룹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공산당이 통제국가인데 맘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도 잡아야 되고 본보기도 보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파산으로 가면서 그죠? 전체적인 인민을 위하는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수순으로 간다. 이건 개별 위험이지 시스템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요거는 살짝 넘어가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이야기였죠. FOMC 추석 이후 9월 22일 날 한 부분에서 시장의 관심 올해 안에 한다. 그죠? 11월 달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중반 약 8개월 동안 테이퍼링 부분을 실시할, 그러니까 속도를 얼마만큼 밟고 갈 거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죠? 예상 부분인데 이 정도 라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 그죠? 은행 총재들 어제 그저께 발표한 연설하는 내용들 보게 되면 내년에도 금리 인상, 후 하반기에 금리 인상 2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실질적으로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파월 연임이 가능할 듯이 보였는데 연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앨런 재무장관 역시 마찬가지. 두 분 다 그동안 일시적이라고 보아왔었던 금리,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한마디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의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이 부족한데 노동 참가율도 낮은 상황은 못 봤다. 그 정도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천연가스 뭐 난리 나게 가격 급등하는 거 이게 조금 이따 설명드릴 그린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어제 1.5%까지 급등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월 말에 그죠? 3월 말 4월 초로 들어갈 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746%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1.55%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경기 민감 섹터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왜? 3월 말과 다른 9월 말의 금리 급등이라는 겁니다. 3월 말에 형성되었던 1.746% 그리고 지금 현재 1.5%로 올라오고 있는 이 금리의 상승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이 틀리다는 거죠. 왜? 천연가스, 유가, 그리고 석탄 가격, 원자재 이런 부분들 그게 어떤 연유이냐? 경기가 막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가 막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 공급망의 훼손, 델타 변이로 인한 공급망의 훼손과 가장 중요한 건 ESG 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죠? 왜? 탄소제로 이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그죠? 제대로 된 채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산업 부분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생산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한 상황인 거. 자,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9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되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고 또 7월 주택 가격은 19.7% 급등. 이거는 미 국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요인인데 그죠? 그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원자재 이전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흐름. 자, 이런 가운데에서 경기 모멘텀 둔화를 확인하는 매크로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모멘텀의 대표적 지표인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보시면 코로나19로 급격하게 기저효과로 올라온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부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유로존을 제외하고는 주요 국가의 선행지수 상승 쪽이 0으로 수렴하는 흐름. 이게 경기 피크아웃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그 속에서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에서 앞으로 더 좋으려면 구매력,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미국의 긴급 지원금 종료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테이퍼링,
그죠?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고 소비자 심리가 둔화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 구매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소비의 약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녹아내리면서 전체적인 시장 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 그 속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최근 10년 내에 최대 수준의 상승률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아진다는 건 결국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가 되고 기업의 수익 구조가 악화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크지 못한 상황에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도표를 보시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CPI보다 그죠? 미국 CPI 요 파란색보다 미국 PPI가 더 크게 상승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데 물가 급등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도 일시적이라고 바라봤었던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인 아닌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요인이다 보니까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부분의 가장 근본 요인이 공급 측 물가 폭등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요건 조금 내용이 틀리긴 하지만 공급망이 훼손되는 이유 부분 그죠? 차가 안 팔려서가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의 흐름 속에서 대부분 지금 1,000만 대 이상 5월 달에는 366만 대 정도가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못 생산한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9월 달에는 1,000만 대 이상 차질이 날 거라고 할 정도로 그죠? 이런 공급망이 비단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 경기 민감 섹터 이 부분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CG가 중간에 삽입돼서 조금 이어가지는 부분이 그거인데 아까 물가 이야기했었던 부분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이거죠. 아까 3월 달과 9월 달에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이 의미가 틀리다. 3월 달은 경기가 막 좋아지는 흐름들 속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하는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승하는 힘의 근거가 됐는데 이번에 상승 부분은 경기가 아니고 경기의 대부분의 지표 부분은 안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예요? 원자재 가격, 천연가스, 유가 이런 부분들의 상승 흐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하는데 성장은 하향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유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차질, 그 속에서 생산 지체, 그래서 물류 비용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거 결국 어떤 부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델타 변이 확산이 확실하게 감소하고 치료제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형태가 전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린플레이션의 나비 효과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인플레이션 미 국채 금리 9월 달에 급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이 부분이다. 이 천연가스 가격이 샥 그죠?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 지금 여러분들 오늘 뉴스로는 어떻습니까? 뭐 중국이 석탄이 2주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 천연가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유럽의 전기 생산, 풍력 부분이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으니까 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침체가 됐고 그것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전력 생산 추이는 지금 엄청 내려가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것도. 자, 중국의 다음 부분을 한번 봅니다. 중국의 진짜 위기는 헝다가 아닌 전력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도 쓰고 있다. 뭐 TV로 뉴스로 보셨잖아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호주와의 관계 회복만 잘하면 뭐예요? 석탄도 수입할 수 있는 중국이 시진핑께서 그죠? 시진핑 중국 공산당 1인자가 지금 이걸 방치하고 있다. 왜 방치하느냐? 명분은 뭡니까?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의 흐름 부분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를 고민해 봐야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중국과 미중 관계가 다소 회복 국면으로 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이런 위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내던지러 가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증시, 아까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이것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는 요소고 단기적으로는 아프지요. 비트와 금리 인상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라는 말 제가 8월 11일 날 말씀드리면서 자꾸 압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가계대출 옥죄기, 거기에 신용공여 10%, 20% 줄여라, 주식시장 신용공여 한도 관리 금감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 언론은 제대로 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 모두 다가 신용으로 박살나서 반대매매 나갔었던 그때 6조였던 걸 기준으로 해서 신용이 4배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예요? 제대로 된 기사가 아니지요. 그죠? 평상시 코로나 이전에 신용잔고는 12조였습니다. 12조 내외에서 움직였고 지금 고객예탁금이 그 당시에 24조, 25조였었던 게 70조, 2배 이상에 올라간 상황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뭐예요? 12조에서 지금 25조 정도니까 2배 정도 올라온 거예요. 너무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비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을 기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옥죄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죠? 개인은 이제 떨어져도 팔아야 되고 올라도 팔아야 되고 하는 부담 요인을 갖고 있죠. 그죠? 3,300포인트 올라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미국 시장에 악재가 나오고 우리 시장에 지수가 흔들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말 뒷북 정책, 뒷북 흐름이다라고 저는 붕괴합니다. 거기에 10월 국정감사 10월 1일부터 21일 기업 군기잡기 하게 되죠. 그죠? 이때까지는 정말 힘든 상황들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7월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던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소재, 그죠?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전해질로 분리막으로 거기에 순환하면서 상승하고 오늘은 동박 쪽에서 또 올라오는 흐름. 효성첨단 소재, 탄소섬유, 코롱인더, 한국가스공사, 롯데정밀. 그 여러분들 다 들으셨던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근간은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키워드인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와 관련돼서 조금 있다가 6시 10분에 그죠? 가장 중요한 빌드백 베터. 빌드백 베터가 뭐냐면 바이든이 그죠? 바이든이 대선 국면에 들어서서 자기 고향에서 연설을 했던 미국 제일 우선주의 그리고 그 속에서 제조 부활 이런 부분이 지금은 진통이지만 곧 조만간 3조 5천억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내셔야 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